자, 일단 버드세이버에 앞서서 우리가 자원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좀 갈게요. 혹시 자원봉사란 하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예. 자원봉사는 어떻게, 뭘 자원봉사라고 할까요? 혹시 아는 학생 있으면 채팅방에 채팅을 좀 남겨주시겠어요? 네. 자원봉사란. 네. 일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란 사문문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12년도에 본격적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하고 지금 동안 이제 자원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그래서 이제 사자성어로 표현을 한 건데요. 일단은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생각사예요. 우리가 자원봉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물을 문자 일단 물어봐야 돼요. 무엇이 필요하세요? 하고 물어보고 그러면 들을 문, 예. 얘기를 하면 그걸 듣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 사문문행만 있지 않아도 어떤 활동에 가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은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 현장에 가면 이제 서로 다른 자원봉사자와 이용자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만남으로 인해서 서로 어떤 서먹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하고 나서 서로가 이제 행복한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봉사를 하고 나서 불쾌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행복하고 언제 불쾌한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더니 삼원문행을 하면 대부분 이제 행복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 사사사행을 하게 되면 어,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사사사행이라는 것은 12년도에 그 자원봉사 이용자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우리 한 80%에 해당하는 분들이 자원봉사의 어떤 를 통해서 행복했던 것보다는 불쾌했던 적이 많았다는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자원봉사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불쾌함을 느꼈을까?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려줄게요. 사자 같은 강아지가 뛰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소가 딱 나타났는데 그 강아지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서로는 이제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것. 사자는 나는 육식동물.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우 고기를 준비했어. 맛있게 먹어. 그리고 소도 마찬가지로 나는 초식동물이야.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샐러드를 준비했어. 맛있게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서로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선물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랑을 시작했으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맛있게 먹었겠죠.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너한테 줬는데 너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풀을 주고 나한테 고기를 주지? 하면서 서로 헤어지는 결과가 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사자 같은 강아지가 소한테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혹시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봤다면 소가 당연히 나는 초식동물이니까 풀을 좋아해. 그래서 나한테 샐러드를 갖다 주면 좋을 것 같아. 마찬가지로 소의 입장에서도 사자한테 나는 초식동물인데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그럼 사자가 그러겠죠. 나는 고기를 좋아해. 그럼 초식동물인 소가 나는 샐러드를 좋아하지만 상대방한테 고기를 갖다 줬을 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물어보고 활동을 했을 때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자원봉사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했으니까 당연히 상대방도 좋아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곧 사사사 행만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고 들어보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나서 나는 행복한데 솔직히 그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있습니다. 이거 아래에 있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비장애인, 그 다음에 인종, 피부 속이 서로 다르고 성별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원봉사자와 이용자가 서로 행복한 시간이 되겠죠. 자, 선생님이 계속 이용자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사용하는 용어를 다시 보기인데요.
기존에 이제 불법 체류자가 미등록 이주민으로 바뀌었고요. 장애자, 장애우를 장애인이라고 불러야 되고요. 세터민을 북한 이주민, 그다음에 김어거리가 아니라 청각 장애인. 전에는 우리가 수요처에 가서 어떤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그 대상이 되시는 분을 대상자, 수혜자 이렇게 불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거를 이용자라고 부릅니다. 항상 이 용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선행, 자선, 자원봉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선행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했던 선행이 있다면 한번 여기 채팅방에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일단 제가 한번 먼저 볼까요? 이 사진이 뭐죠? 어떤 할머님이 버스에 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부축해 드리고 있죠. 네, 선행이에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선행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버스에 타고 있어요. 근데 저 어르신을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자리를 양보해 드려야 되죠. 네. 누군가 시켜서 넌 어리니까 자리 양보해야 돼. 이게 아니라 어른을 봤을 때 양보를 해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그걸 선행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선은 뭘까요? 자선. 뭐예요? 자선남이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용돈 중 일부를 기부를 했을 때 이거를 자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에는 무엇이 있죠? 4대 특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4대 특성. 4대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아까 방금 봤던 그림인데요. 버스를 타는 할머님을 한 번 도와드렸다. 한 번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지속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버려진 쓰레기를 선생님이 시켜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근데 이거는 자발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로 주말마다 농촌 일손을 도와준 것. 아르바이트는 뭐죠?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받고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자원봉사는 무보수성. 내가 활동한 것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죠. 여자친구네 슈퍼 홍보를 위해 친구와 같이 전단지를 돌린 것. 이것은 생활성, 공익성인데요. 자, 여기에 이제 지속성, 자발성, 무보수성, 생활성, 공익성이라고 제가 이제 4대 특성을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속성으로 우리가 말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버스를 타는 할머니를 한 번 도와드렸다가 아니라 나는 버스 타는 할머니를 봤을 때 매번 도와드린다 해서 지속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발성. 선생님이 시켜서 쓰레기통에다 버린 게 아니라 쓰레기가 떨어졌을 때 내가 스스로 주워서 버렸을 때 자발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가 아닌 무보수성으로 활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활성, 공익성이 있어요. 근데 성인은 보통 공익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성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자원봉사 활동은 특별한 활동, 행사, 점수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로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활동을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휴지가 떨어졌을 때 스스로 주워서 버린다든지 이런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천들을 말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이타성, 자아실현성, 헌신성, 협동성, 전문성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 필요성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왜 필요하냐면 경험적 학습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질과 능력 개발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 참여가 가능하며 직업세계의 경험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가시간의 활용,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는데 이런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제습기를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이 제습기를 만들고 이거는 이제 나눠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나눠주려 하니까 어떤 생산된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쁘지 않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우리 이 제습기를 만들었는데 여기다 조금 꾸며서 좀 더 이쁘게 만들어서 드리면 받는 분도 더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한번 이쁘게 한번 꾸며볼까 하고 이렇게 이제 꾸미기 시작을 했는데 일부 학생들은 열심히 그리고 어떤 학생은 그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어요. 왜 그리지 않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은 평소에 저는 이제 그려보지를 않았고 솔직히 그림에 대한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조금이라도 정성을 담아서 그려보면 받는 분이 그 정성을
알아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려볼까? 하고서 이제 그 학생이 그림이에요. 여기 보이는 그림이. 근데 상당히 잘 그렸어요. 네. 봉사를 통해서 나의 소질을, 어떤 능력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여러분들도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냥 봉사를 한다 그래서 필요성을 그냥 느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필요성을 느끼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볼까요? 또 나왔네요, 사진이. 예. 생활 속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필요성을 느끼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필요성을 느낄 것 같아.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안 하는 게 좋을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은 맞고 틀리고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렇게 글로 한번 남겨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일단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알아볼까요? 네. 뭐죠? 두루미와 여우. 이게 뭐죠?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삼원문행 얘기했었죠. 그렇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지라는 거죠. 그럼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한 번 더 알아볼까요? 어떤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예, 스스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가 턱을 개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에 대해서 배움이 필요하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자원봉사 활동 기본 수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봉사 활동을 하면서 그냥 가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길, 아까 얘기했죠. 어떨 때 행복하고 어떨 때 불쾌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불쾌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 수칙이 필요해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소윤수 학생 그렇죠. 시간 잘 지키기예요. 맞아요.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늦었네. 어떡하지? 네. 우리가 10시에 만나기로 했죠. 그러면 시간에 늦지 않게끔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수칙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그러면 시간을 늦기 전에 뭐가 있죠? 뭔가 좀 그림이 재미있죠? 한쪽엔 슬리퍼를 신고 있고 한쪽엔 구두를 신고 있어요. 네, 복장이에요, 복장. 자원봉사 활동에 맞는 복장을 해야 돼요. 이게 기본 수칙 중에 하나이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활동하는 분들과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옆에 슬라이드가 작게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이 다음에 얘기할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거 보고 얘기해도 돼요. 이게 무슨 사진이죠? 쉿! 그만. 아무 말 하지 마. 나의 아기 고양이 어떤 남자분의 입술에 대고 쉿! 조용히 하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뭘까요? 쉿!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하영 학생, 물음표를 했네요. 그렇죠. 잘 모르겠죠.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얘기하면 안 되라는 비밀의 보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일 저희가 활동할 버드세이버 활동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게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활동처에 가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랬을 때 거기서 알게 된 정보를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만약에 역지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그런 이용자 입장이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어요. 왔는데 그분이 도움을 주고 가면서 나에 대한 사생활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을 때 내 입장은 어떨까요? 굉장히 불쾌하겠죠. 예. 그러면 다음서부터 그런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거나 퍼뜨리면 안 돼요. 네, 이게 자원봉사의 기본 수칙이에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꼭 숙지하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